대한민국 사회 역사 과학 종합 채널 여의도 학교, 예,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 최고의 기업이 됐나 모르겠다, 메가스터디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또 이제 공무원 한국사 및 인문학까지 지금 하고 있는 한국사 전문가 최승건입니다. 자, 교수님. 네, 저는 이제 대학에서 좀 강의를 했고요. 전 이 여기를 통해서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좀 담당하고 있는 노재상입니다. 네, MIT 출신이시죠? 네, MIT 출신. 저 우리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과학 중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철입니다. 네, 이렇게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가 또 여의당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여의당 학교라고 만든 이유가 뭐였죠, 우리 선생님?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네. 또 다른 호가 여의당이죠. 네. 그래서 뭐 인문과 과학 모두에 능통했던 우리 역사의 산 증인이기 때문에 네. 그분을 상징으로 우리가 여의당 학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멋있네요. 뭐 의학도 하셨던, 네. 잘하시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재밌게 토크 형태로 진행해가는 또 핫한 뉴스입니다. LH 사태. 네, LH 사태. 제가 또 이제 전공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 LH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뭐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과연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는 이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점이 없었는가? 그것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는데요. 야, 이게 국토부 장관이죠. 변창흠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또 그거를 받아주는 것 같아요. 사의를. 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대체 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뭐 하는 곳일까요? 국가에서 이제 토지 주택 관련 사업을 네. 진행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토지 주택에 대한 어떤 운용, 예. 또 이제 공공 정책 가운데서 이제 임대주택 정책 같은 경우에는 네네. 상당히 조금 민감한 사안이죠. 또 이제 이 토지 자체의 어떤 소유권을 네.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별로도 상당히 조금 의견도 많이 다르고, 네. 또 이 토지를 어떻게, 한정이 된 토지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고르게 배분을 하느냐,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조금 책임을 지고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토지와 주택 사업,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기업이죠. 옛날에 이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가 따로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제 지금 메모드 조직이 됐죠. 네. 10,000명 정도. 뭐 지금 취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좋은 그럼요. 예. 좋은 곳이네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SH공사라고 새로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의 그 지방 공기업이 있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방 공기업법에 보면은 그 지방 공기업과 관련된 지방 공기업이 다루어야 될 사업이 네. 이제 대표적으로 상하수도 사업 이외에 이제 토지 사업과 주택 사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가의 공기업들도 네. 이제 토지와 주택 문제를 이제 전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공기업인데 이놈들이 예? 지들의 어떤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지네들이 투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이 굉장히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분노를 하는.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수님? 지금 뭐 자기들이 얻은 정보를 지금 뭐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공무원들이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아주 그냥 자기네들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말이죠. 지들의 어떤 배를 채우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로 직위를 이용해서 정보, 그 소중한 정보를 자신들을 위해 사용을 했다. 예, 두 번째, 부동산 상승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질적인 부패가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권리자들 보니까 아주 고위직 공무원들이 아니더라고요. 글쎄요. 예. 그 세 번째로 이번 정부가 촛불 정부잖아요. 예, 국민들의 기대를 한모에 받고 있는 그 정부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또 배신감, 또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야, 거기에 대한 좌절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화가 나요.
예, 저도 다 화가 나는 거죠. 예,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인지 정말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만 우리나라가 이런 부동산 투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비리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 조선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의 부동산 투기, 사실 이제 옛날에는 땅의 개념이라기 땅이나 집의 개념이 별로 사실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보통 일반 농민이 제일 많았으니까 제일 농민들에게 중요한 재산은 뭐냐면 소였습니다. 소. 예,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소가 최고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 투기를 조선시대 때에 합니다. 누가 하냐면 돈 있는 관리들이라든가 양반층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왜 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1392년에 조선왕조가 딱 세워지는데 그 바로 1년 전이죠. 이 공양왕으로 해봐야 허수아비 왕이고 이성계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를 도와준 신진사대부들에게 그 보상으로 땅을 줘야 됐었어요. 그래서 과전법을 실시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권문세족들이 기득권층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뺏어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신진사대부한테 줬던 거죠. 근데 이 과전법이라는 토지제도는 관리가 됐을 때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주는데 절대로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수조권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조세를 걷어들일 권리예요. 네, 그걸 준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제도가 어떤 제도였냐면 전직 관리들한테도 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퇴직했어. 근데도 그냥 그 과전을 유지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토지가 없어. 줄 땅이 없어. 이 당시 또 경기도에 한해서만 줬기 때문에 땅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이 찬탈을 했죠. 계유정난으로 세조가 등극을 하면서 직전법을 단행을 해요. 퇴직하는 관리들은 이제 안 준다. 현직한 관리들만 주겠다. 딱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 세조 성격이 개떡같잖아요. 지 마음대로 너 그만해. 너 좀 죽어줘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그러면 현직에 있을 때 돈 좀 만지니까 요때 이제 그 부동산 좀 투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개념이 슬슬 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땅이 없는 거죠. 예, 관리들은 계속 이제 새롭게 등용이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 하냐면 성종 때 뭐 10년도 안 걸렸습니다만 관수광급제라고 해가지고요. 이제는 아예 걷어들이지는 못해. 그래서 예, 관청이나 아니면 국가가 걷어들여가지고 나중에 배급을 해주는. 그럼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리들이 본격적으로 직전법부터 이제 부동산 투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관수광급제가 본격적으로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지금 토지공사처럼 그런 어떤 좋은 정보, 어디가 땅이 좋대더라, 뭐가 좋대더라, 뭐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대토지를 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 제도, 관수광급제가 딱 됐을 때에 이 제도가 이제 유명무실해지면서 이 명종 때 들어가면 직전법 폐지해버리고요. 월급 형태로 이제 녹봉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한 얘기로 뭐 녹을 받는 관리가 뭐 저저저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이 제도를 실시할 때 국가의 토지가 부족하고 또 그 다음에 수조권을 주면서 어찌됐건 백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계속 실시했는데, 오히려 관리들이 이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계속하면서 땅덩어리를 넓히죠. 국유지는 점점 줄어들고 사유지가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백성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양반들이 가서 농사 짓지 않잖아요. 백성들이 가서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그러면 이제 농사지는 소작료를 땅 주인에게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놈들이 절반씩이나 받아먹네. 그러니까 뭐 1년에 100가만이 나왔다 그러면 50가만이나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반들이나 관리들은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농민들은 똑똑 힘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사유지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 내는 세금은 없지만 뭐예요? 더 많은 부담을 지주한테 내야 되는 거, 반대로 국가 재정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그나마 있는 땅도 막 없어지고, 그래서 조선 후기 때 다시 한번 이와 비슷한 제도를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조선 전기 때에 있었다는 거죠. 뭐 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튀어버리고, 이 부동산은 정말 이게 불가능한 조선시대나 요새나 비슷해. 그러니까 과거의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의 소유에 상당히 많이 집착을 했던 그런 관념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번에 LH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가가 낮은 땅을 그렇죠. 확보해서 그렇죠. 그것에 대한 시세 차익을 노렸다라는 맞아요. 점에서 예. 훨씬 더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때 그 관리들이 사유지를 확보한 것은 투기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땅을 갖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조금 더 컸었던 건데 지금 이번의 사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흔히 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개념들은 소유를 하려고 그렇죠. 토지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를 내가 싼 값에 사가지고 비싼 값에 팔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더 안 좋은 그런 개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조선 후기 들어가면은 확실히 투기의 모습으로 변해요. 그렇죠. 예, 관리들이 이 땅이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뭐 김씨가 농사를 짓고 있어. 땅이 너무 좋아. 저걸 내가 이제 땅을 사들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관리랑 결탁을 해요. 관리랑 결탁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각종 명목의 세금을 막 붙여버려요.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대출을 해준다. 이 양반이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못 갚는 대신에 뭐를 사? 재를 갖다가 저 김씨의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분명히 못 갚어. 그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의 실학자 이익 선생 같은 경우에는 한전제를 실시해가지고 어찌됐든 토지를 매매하고 막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개인 재산이니까. 그런데 절대로 못 사들이는 땅, 못 파는 땅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영업전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마저 팔아버리면 농민이 완전히 망하는 거니까. 굉장히 앞서갔던 그런 부동산 정책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정부가 들어주질 않죠. 또 이제 정조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이 실학자들 전체가 실각을 다 해버리고 나서 흐지부지 끝나버리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서울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 정말 선진국 반열에 지금 들어가 있고 어떤 그 소득적인 어떤 그 실질적인 GNP 같은 경우는 일본을 앞섰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의 삶의 질은 몇인가? 77위예요. 상당히 많네. 예, 뭐 우리나라 뭐 경제력이라든가 1인당 GNP 뭐 이탈리아 앞서고 뭐 경제 규모는 10위권으로 들어와 있고, 근데 삶의 질 77이야. 아주 말이 됩니까 저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삶의 질이 있게 돼버리는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다. 자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은 데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스웨덴. 동남아시아 지역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높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전 세계 1위. 세계 1위 어디일까요? 무려 이 도시가요 9년 동안 연속으로 1위를 했대요. 대단한 거죠. 뭐 동남아시아도 보니까 뭐 싱가포르도 상위권에 랭킹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참 비엔나, 비엔나, 스위스가,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그래서 이 비엔나가 1위인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집 걱정을 안 해. 62%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 공공임대주택에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그런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62%면은 웬만한 중상층 이상들도 다 저기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 그렇죠? 예, 서민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내가 이렇게 사진, 그럼 우리가 지금 사는 그런 임대주택 그런 데 얘기하는 건가? 봤더니 야 고급이야 고급. 와 이 전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돼가지고 녹지공간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놓고, 야 집 걱정이 없으니까 참 저 도시에 있는 사람들 살만하겠구나.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 뭐 아까 말씀하신 스웨덴도 그렇고 이런 국가들이 전부 다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독일도 그렇고요, 베를린도 그렇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또 이제 너무너무 좋아하는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미국 있는데 미국이 제일 경제적으로 그 유명한 도시 뉴욕은 공공임대주택이 몇 프로 되나? 제가 참고로 알아봤더니 1%. 야, 그럼 거지들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미국 생활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미국하고 유럽은 완전히 소셜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렇죠. 완전히 슈퍼자본주의. 여기 이제 복지를 많이 장려하니까 많이 다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LH 사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또 조선시대의 토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모습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김 선생님 뭐 지금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주택의 개념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주 공간의 개념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의 개념이
그 주택을 소유했느냐, 임대했느냐 이 자체를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클래스를 결정하는 내부적인 어떤 인식들이 조금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지금 이 LH 사태에 대해서 훨씬 더 좀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배가 아픈데 그마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분노가 좀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여의도 학교가 이 사회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해결책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의도 학교 첫 시간 이렇게 또 저명하신 우리 학자분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도 여의도 학교 많이 즐겨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 그다음에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코리아 그대들을 믿노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